여러분, 혹시 노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지막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승대기소. 좀 섬뜩한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요양시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 시스템 현실을 들여다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아주 서늘한 한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건요, 많은 분들에게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게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정, 말 그대로 편도 티켓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설화 있잖아요. 나이든 부모를 산에 내다 버렸다는. 오늘날의 요양시설이 마치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떼어내서 죽음만 기다리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정말 뼈아픈 비유인 셈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 증언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물건이나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말부터 기저귀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물을 안 준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믿기지가 않죠. 말도 잘 안 통하고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느낌 속에서 이건 뭐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보죠. 우리가 너무 시스템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치매, 와상 환자, 이런 진단명 뒤에 가려진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야기의 초점을 한 사람의 내면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한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품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시 한 편을 통해서 말이죠. 시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간호사님, 제게서 무엇이 보이나요?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인 거죠. 그저 괴팍하고 변덕심하고 귀찮기만 한 존재로 보이는 한 노인의 모습이요. 하지만 시는 곧 진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늙고 병든 겉모습 너머에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이 살아온 눈부신 시간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죠. 사랑스러운 10살 소녀였고 가슴 설레던 20살의 신부였고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며 행복했던 30살의 엄마였던 이 늙은 몸 안에는요, 한 사람의 찬란했던 인생 전체가 여전히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눈을 떠요, 간호사님. 당신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호소가 아니죠. 절규에 가깝습니다. 제발 겉모습으로만 나를 판단하지 말아달라. 환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나를 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 사실 돌아가신 환자분이 쓴 게 아니라고 해요. 1966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간호사가 자기 동료 간호사들을 보라고 쓴 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보는 저 늙고 병든 몸 안에 한 사람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걸 제발 잊지 말자고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간절한 목소리였던 거죠. 자, 한 사람의 절규에 이렇게 가슴이 아팠다면 이제는 다시 시선을 돌려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이 그래프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요.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열악한 처우 때문에 다들 떠나버리고 그 빈자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죠. 심지어 돌보는 사람마저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총체적인 인력난이 돌봄의 질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보세요. 돌봄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인내심, 공감, 소통, 즉 인간적인 교감이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낮은 임금, 살인적인 업무량,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결국 방치와 학대라는 비극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의한 돌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그 해답을 기술,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위기를 비인간적인 기술로 해결하겠다니 정말 대단히 역설적인 시도죠. 왜 하필 로봇일까요? 그 논리는 아주 차갑고 명확해요. 인간은 감정적으로 소모되잖아요. 지치면 돌봄의 질이 들쭉날쭉하고 심하면 학대 위험까지 생깁니다. 반면에 로봇은요,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죠. 이게 인간의 따뜻함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기술로라도 지켜내겠다는 발상인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요, 이미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인건비나 학대 같은 리스크가 너무 큰 인력 파견 업체 주식은 팔아치우고 대신 AI와 로봇 같은 케어테크 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이미 인간 돌봄의 한계를 선언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AI 로봇이 우리를 돌봐줄 미래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 논의를 넘어서 우리가 오늘 당장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로봇이 내 마지막을 돌봐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오늘, 살아 숨쉬는 당신을 온전히 돌보고 아껴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기술과 시스템 논의의 종착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이른이 넘으면 저승길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지금을 즐겨라. 결국 어쩌면 비참할지도 모를 마지막을 걱정하느라 지금 가장 빛나고 있는 이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맞이할 인생의 그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느라 정작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수많은 첫날들,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혹시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